겨울 바다는 한적하지만 쓸쓸한 매력으로 빛납니다. 하지만 경남 고성 앞바다는 다릅니다. 이곳에선 겨울이야말로 제일 분주한 계절이라는데요. 맑고 푸른 바다가 키운 굴이 향기롭게 껍데기를 가득 채우고 탱글하게 살이 오른 가리비도 한창 제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어휴, 이 사방이 굴껍질이네. 여기 경남 고성에는요, 이 독특한 지명이 참 많습니다. 여기 좀 적었어요. 뭐 속집게, 자반게, 도망게, 핏골. 그냥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여기가 당항포인데요. 이 당항포에서 왜군을 속이고 또 잡고 도망치게 한 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건 이 고성 앞바다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생긴, 말하자면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지형적 특징 때문에 이곳의 굴과 가리비가 맛있는 거라죠. 자연재해가 적고 먹이가 풍부한 청정해역, 경남 고성 앞바다가 선물하는 굴과 가리비를 만나보시죠. 겨울바람 부는 호젓한 바닷가에 할머니 삼총사가 출동했습니다. 자연산 굴을 따기 위해서라는데요. 꿀 많이 있나? 꿀 꽉 찼네. 이 마을에선 굴 따는 도구인 조새가 저마다 하나씩 있답니다. 아따 꿀 뚝다. 와 그래 죽노. 까마이 맛은 있겠다. 이런 게 저담는 맛은 있어. 응, 됐다는 거. 돌꿀. 돌꿀이요? 예, 돌에 붙은 왜 그 꿀. 붙었다고 돌꿀? 원래 이렇게 안 커요. 이 이상 더안 크고 알이 좀 이제 그거 하면 이제 좀 유물어지지. 이 이상 더 크긴 안 합니다. 돌꿀은. 돌꿀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갯벌 바위에 붙어서 자랍니다. 그래서 알이 굵지는 않지만 짭조름한 바닷내음이 일품이라는군요. 할머니들은 젊은 시절부터 이 갯벌에서 함께 돌꿀을 따며 살아왔습니다. 기름밖에 안 난다 입니까? 돌꿀은 가고 주로 김장 담는 데 하고 저 젓갈 담는 데 하고 젓갈 해 먹고 꿀국도 끓여 먹고. 그런 게나 할까요? 이만 준비도야. 그런데 요리 준비하던 할머니 삼총사가 독특한 이름의 도구를 만들었지 뭡니까? 수시. 이름 수시? 예, 지름 수시. 이래갖고 이제 열을 돌릴 거다 임비죠. 아 이게 뿌려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열을 빙빙 돌리죠, 얘가. 옛날에는 그래 했거든. 요새는 막 이 지름 흐른 게나 그만 막 주를 뿌 해먹는데 네. 얘는 애킨다고. 열어 이제 가라. 무지 꼭대기 출세했다. 수시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수세미처럼 문질러서 붙은 이름이라는데요. 그래요. 이 솥뚜껑도 예전엔 소두방이라고 했다죠. 오늘은 돌굴에 고성 특산물인 쪽파를 넣고 전을 부칠 거라는데요. 예쁘게 해라. 야무지 해라. 바이다 아닙니다. 자, 평생 수없이 부쳤던 돌굴 쪽파전. 하지만 내 입에 넣은 기억보다 이걸 좋아하던 식구들 얼굴만 차례로 떠오른답니다. 자 싸보시오. 이건 이거지. 이겼다. 아유 맛있다. 검던 머리 서리가 내린 뒤에야
온전히 한 장씩 차지하고 먹게 된 돌굴 쪽파전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물을 숟가락으로 긁고 계시죠? 이게 우리한테 꿀들이 열났고 예. 꿀들 여야 시원해 맛있어요. 꿀전 시원하거든요. 시원해 좋아요. 돌굴은 소금에 절여서 차가운 곳 말고 미지근한 곳에 뒀다가 그만큼 알겠지만 여야 돼요. 꿀이 어디다 말겠지만. 가진 양념과 고춧가루에 긁어낸 물을 빨갛게 버무린 다음 한데 섞어줍니다. 갖다 부. 이 가볼 괜찮겠지? 서산에 얼구정은 완전히 삭아야 먹지만은 여기는 해갖고 한 2, 3일 되면 먹어요. 자, 손 씻까. 잘 묻힌 돌굴에 맛있게 사글하고 쌀뜨물까지 자박하게 부어주면 독특한 풍미의 고성 돌굴젓이 완성됩니다. 이 돌굴젓은 국물까지 함께 떠먹어야 제맛이라는군요. 곱던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엔 주름이 잡혔지만 여전히 변치 않은 건 항상 쾌청한 할머니 삼총사의 우정이겠죠.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속 알아주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 그보다 기쁜 일은 없겠죠. 고성 앞바다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청정 해역 중 한 곳입니다. 이 맑고 푸른 바다에서 자라는 굴은 고성의 자랑 중 하나인데요. 지난 봄 뿌려둔 굴 종패들이 커서 한창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첫째 바다 자체가 온화하고 물 조류가 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영고성 거의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유사히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굴은 겨울을 나기 위해 한껏 글리코겐을 축적합니다. 겨울에 굴이 맛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낫으로 잘라주는 이것은 바닷속에서 굴이 매달려 있던 7m 길이의 줄입니다. 이 망 하나에 담긴 굴은 무려 600kg. 오늘 수확한 20톤 가까운 굴은 급히 박신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선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경력의 어머니들이 모여 노련하게 굴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일찍 오면 시간이 많이 잡고 못 왔지거든요. 3시대에서 온 사람, 4시대에서 온 사람 그런다. 새벽에요? 네. 한 몇 킬로 정도 가는 거예요? 평균 한 40kg 정도. 평균. 굴 1kg 까면 3,000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이 됐죠. 어머니들이 굴칼에 손바닥을 찔리면서도 속도를 늦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때문이었습니다. 성배 씨도 조금 전 딴 굴상자를 싣고 고성 읍내로 향합니다. 갓 딴 굴을 싣고 성배 씨가 달려온 곳은 아내의 생선 가게. 점심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프지요? 네, 빨리 해드릴게요. 오늘 아내가 만드는 건 매생이 굴전이라는데요. 매생이도 겨울에 나오고 굴도 겨울에도 나오고요. 반찬은 만들면 다 반찬이래요. 재료가 많지요. 생선을 물려면 생선 묻고 해로 물려면 해로 묻고 뭐. 네, 이곳 고성 공룡시장은 구한말의 어물전이 섰던 자리라는데요. 그래서인지 150여 곳의 점포 중 생선 가게가 40여 곳이나 된답니다. 굴양식에 평생을 바친 남편을 만나 마음고생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30년 동안 한결같은 남편의 굴사랑에 매생이가 굴을 품듯 다 이해하게 된 아내입니다. 데치기만 해도 완전한 요리가 되는 굴 숙회처럼 재분 씨와 성배 씨도 꼭 그런 부부인 것 같죠. 빨리 온나. 나 쓸게 묶어로 빨리 온나. 시장 곳곳의 상인들이 수저를 챙기더니 저마다 하나씩 음식을 들고 모여들지 뭡니까? 네. 참 좋으신 모양이야. 저렇게 한 분 한 분씩 뭘 만들어 가져오시는구만. 예. 예? 얼마나 아름답고 뜨뜻하고 기분이 좋아요? 예, 이거 단합이 잘 되고 은원 뜻이 잘 맞습니다. 아, 서로 뜻이 잘 맞는다고요?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경계도 허물도 없어진 공룡시장 사람들. 굳이 티내지 않고도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마음은 시장을 찾은 낯익은 단골 손님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 맛있다. 간이 맞나 어쩌래. 맛있다. 물 아니야. 밥 좀 먹고 갈 소니. 지나던 손님도 서슴없이 젓가락 들고 낄 수 있는 공룡시장에서 저도 한술 맛을 봤습니다. 맛있어라. 고맙습니다. 네, 이 생선을 쫀득쫀득하네. 예. 근데 살이 너무 기. 매생이 굴젓입니다. 매생이 굴젓. 예. 아, 이 굴이 이게 역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맛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 유난히 손님이 많은 곳이 있더군요. 아유, 손님이 많으시네. 예, 손님이 왔어요. 많이 잡수십시오. 많이 드세요. 그런데요, 이 시장 휴게소 메뉴 중엔 개체 굴가스라는 생소한 음식이 있지 뭡니까? 이거 굴이 이렇게 큰 겁니까? 이 굴이 이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고, 예. 네. 굴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여기서 판매하는 굴입니다. 맞습니까, 회장님? 예, 맞습니다. 아유, 이 정도면은 내 얼굴 반만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큰 거를 딱 손바닥만 하네, 이렇게. 커다란 굴을 하나하나 공들여 키우기 때문에 개체굴이라고 부른다는군요. 이렇게 큰 굴을 우리 고성에서 나는데 이 굴은 냉동굴이 아니고 생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산지기 때문에 생굴을 가지고 굴가스를 할 수가 있는 최고의 장점이 이 굴의 장점입니다. 네, 개체굴은 크기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냅니다. 그래서 공룡시장을 찾는 분들은 꼭 맛보는 메뉴 중 하나라는군요. 곁들여 나오는 굴 묵국도 놓치면 안 된다는군요. 이건 뭐 찍어 먹습니까? 간장. 네. 아, 이 굴가스 이거는 아유, 입에 침이 됩니다. 이거 뭐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은 자꾸 먹고 싶어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개체굴은 어떻게 키우는 걸까요? 개체굴 양식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개체굴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흔히 먹는 일반 양식굴과 비교해보니 얼마나 큰지 확연하더군요. 개체굴은 보통 2년 반쯤 키워야 출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닷물에 담가두면 알아서 크는 일반 양식굴과는 달리 이렇게 수시로 꺼내서 성형을 해줘야 한답니다. 바다 같은 다른 생물하고 개체굴 뭐 홍합이나 이런 게 다 붙어 있지. 이런 것 때문에 개체굴이 빨리 안 크고 모양도 좀 안 이쁘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저희가 꺼내 가지고 청소해주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씩 다요? 예, 이거 하나하나씩 해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정성이 몇 배가 들어가다고 보시면 돼요. 부채꼴 모양처럼 해가지고 이쁘게 살이 옆으로 퍼진 거지. 껍질이 빈 게 없이 꽉 차가 있는 게 요게 개체굴. 요게 저희가 삼배째 개체굴입니다. 이게. 이 과정을 개체굴이 다 자랄 때까지 30번 이상은 해줘야 한답니다. 오늘은 가족들도 개체굴을 맛보는 날입니다. 벤치 가오라 벤치. 벤치 가와서 해봐라 니도. 개체굴은 까는 일이 참 솔지 않습니다. 일반 꿀은 우리가 열로 쑤시 내는 짝 빼지요. 열로 쑤시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 개체굴은. 좀 힘들어 해보니까. 커도 그렇고 야물어. 이게 좀 두꺼워 야물어. 아따 이거는 어찌 야문지. 이렇게 야무네. 내도 넓게 힘이나 쓰는데도 이거는 좋네. 아유, 참 크죠? 그런데 굴 까다 말고 채반을 꺼내 텃밭으로 가는 어머니. 이게 뭔가 했더니 바닷바람 맞고 대견하게 자란 시금치입니다. 예전엔 텃밭에 길러서 식구끼리만 먹었다는 고송 시금치지만 그 맛이 널리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군요. 우리 고성 시금치도 참 맛있어. 왜 그러냐면 요 고성 바다 안 있어요. 바다 있지, 이 산 저 있지. 얼마나 그 사회 조화가 돼가 참 맛있어요. 맛있어. 시금치는 데치는 법도 중요합니다. 끓는 소금물에 잠깐만 넣었다가 얼른 건져서 찬물에 헹궈 뜨거운 기운을 빼야 다 물러지지 않고 맛이 살죠. 이번엔 시금치 데친 솥에 개체굴을 데칩니다. 개체굴도 너무 익어버리면 맛이 없기 때문에 건질까 말까 싶은 마음이 들 때 건져내면 꼭 맞는다는군요. 시금치 먼저 초고추장에 묻혀서 맛이 배게 한 뒤에 개체굴을 넣고 버무리면 되는데요. 으깨지지 않도록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묻히는 게 좋다는군요. 고성의 바다와 땅이 만나 조화를 이룬 개체굴 시금치 무침입니다. 참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으면 보나마나 미역국이 되죠. 겨울엔 자주 끓인답니다. 이 미역국은 저 먹고 나면 미역은 원래 산모한테 좋은 기고 꿀은 이 먹고 피부에 좋은 기고 겨울 보양식이니까는 두 개 조합이 되면 좋지. 배 타는 어부딸 얼굴은 검어도 굴 따는 어부딸 얼굴은 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굴은 피부에도 좋다는데요. 처음부터 넣으면 버석해지니까 미역국이 푹 고와져서 뽀얀 국물이 나올 때쯤 넣으면 딱 맞는답니다. 개체굴과 미역뿐이지만 둘이 함께여서 맛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레몬즙만 뿌려서 먹는 개체굴회도 빠뜨릴 수가 없다는군요. 굴회를 먹은 뒤에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개체굴에 치즈를 얹거나 파프리카나 입에 맞는 채소를 얹어서 구워 먹는 것도 아이들이 어려서 복잡한 요리가 힘든 부부에게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먹다가 이거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어떨란가 싶어가 해봤는데 아이들 엄청 잘 먹어요. 저도 좋아하고 이건 하나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꼭 아이들만을 위해서입니까? 애들도 좋아하지만 제가 더 좋아해요. 제가 술안주로도 잘 먹고 혼자 다 먹어요. 네, 제가 다 먹습니다. 이거는. 익으면 살이 동긋하게 솟아서
눈과 코를 동시에 유혹하는 개체 굴구이. 급히 입에 넣었다가는 이런 일도 종종 생기죠. 어머니가 제철 맞아 다디단 무를 넣고 개체굴 영양밥을 해주신답니다. 옛날에는 무밥 이거를 말도 없이 묵었다고 수없이 이게 무한 다요 밥이. 그래가 간장 이렇게 비비면 먹으면 참 맛있어. 그 옛날에 무만 넣겠네요. 무만 넣었지. 이거는요. 무와 굴에서 물이 나오니까 밥물은 조금만 잡고요. 밤, 대추, 은행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친 뒤에도 어머니는 밥솥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표정도 더욱 심각한데요. 왜 손만 쳐다보고 계세요? 아이고 밥이 타는 이 꼴밥은 잘 지켜야 돼. 지금 그래요? 잘 타부닥하면 못 먹는데. 그래야 이 밥 난조 또 뜸 들을 때도 잘 봐야 돼요. 이거 뜸을 좀 들여야 되거든. 어머니 시집 오셨을 때 이 불 떼셨죠? 불 때지. 이 십살이가 옛날에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딱 밥할 때 되면 딱 지켜 안 있어 부엌에. 지켜 불 떼고 딱 뜸 돌리면 이제 딱 한번 헹구고 그 먹고 소뚜 딱 닦아놓고 뜸 돌릴 때 이제 반찬 하고 그래야지. 바람 때문에 안 돼. 그래 옮겨야 돼. 바람 맞이 해야 돼.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등치가 있어가지고 뺏겨. 이 빼빼한 사람 안 돼. 어디 밥솥뿐일까요? 어머니는 평생 온몸을 던져서 이 가족을 지켜오신 겁니다. 뚜껑을 열어봐서 뜸 들일 때가 됐으면 개체굴을 통째로 얹어줍니다. 굴껍데기처럼 굳게 닫힌 뚜껑 사이로 굴향기가 솔솔 나면 다 된 겁니다. 밥이 잘 된. 개체굴 영양밥에 양념장만 넣으면 마지막 퍼즐 한 조각 맞춘 것처럼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온 가족이 모이고 모처럼 손자도 밥상에 다가앉습니다. 영양밥도 시금치 무침도 원래 맛이지만 아들의 개체굴이 보태져서 더 맛있는 어머니입니다. 맛있게 먹어야 돼. 맛있지 이거는. 이건 맛있어. 많이 먹어. 이 굴이 맛있네 더. 맛있는데요? 맛있나? 우리 큼직하이. 괜찮은데? 많이 잡수 있어. 굴이 여기 귀한 굴이다. 이제 이번 이 아이는 또 내년 돼야 먹는다. 하나하나 따로 키우는 개체굴이지만 밥상에 오르면 가족 모두를 모여 앉게 만드는 힘이 있죠. 청정해역의 대명사인 자란만에는 자란도를 비롯해 솔섬, 보리섬, 나비섬 같이 예쁜 섬들이 이마를 맞대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들 사이에 가리비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허태삼 씨와 도시 생활을 접고 돌아온 아들 허영진 씨는 홍가리비 부자로 불린답니다. 태삼 씨 부자의 홍가리비 양식장은 학교 운동장 15개 정도의 넓이라는데요. 요즘 수확하느라 바쁘답니다. 지금 올라오는 이 채롱망 하나에만 300마리가 넘는 가리비가 들어있다는데요. 바닷물에 해초 무게까지 더하면 하나에 20kg이 넘는답니다. 사롱마. 예. 여기가 나만 피한다. 근데 이거 칼이 몇 칸이에요? 15칸. 15칸 안에 이 양파 한 13마리, 15마리 이어가 피한다. 요즘 경남 고성엔
가리비 양식을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전국 가리비 생산량의 70% 정도를 고성가리비가 차지하고 있다네요. 홍가리비라고 이게 더 단맛도 많고 그런 것보다 가리비 중에 이게 제일 맛이 있어. 이렇게 해보니까. 그 동해 바다는 창가리비라고 그건 커. 그건 한 3년 정도 키하고 수심이 한 30m. 근데 키우는 게 요는 이제 단년치라 단년에 이제 한 3개월에 4개월에 수확을 보는 게 빨리 커. 가리비는 전 세계에 40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참가리비와 해만가리비, 홍가리비 등 12종류가 자라고 있답니다. 가리비는 신선도가 생명이니만큼 채롱을 건져 올리자마자 세척한 뒤 선별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하하기에 너무 작은 것들은 어떻게 하죠? 큰 사이즈 같은 게 보통 5.5, 6 이상 이렇게 포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5.5 정도로 해서 5.5 이하 사이즈는 이제 다시 채롱망에 넣게 되고 그 이상 사이즈만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예쁜 홍가리비는 이대로 출하하게 되는데요. 한 망에 10kg이 정량이지만 바닷물 무게며 껍데기에 붙은 작은 조개 무게까지 계산을 해서 넉넉하게 11kg쯤 담는다고 합니다. 출하를 앞둔 홍가리비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바닷물 세수를 마치고 운반선으로 옮겨 탑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허 선장님? 허 선생 아들님? 허 선생이세요? 아, 여기 할아버지시고. 아버지 어디 계셔? 저기에 저기 네 계시구만. 아니 오는 길이 어떻게 좋든지 감사합니다. 냅시다. 많이 잡았어요? 예, 많이 잡았습니다. 아유, 야, 그 색깔이 때깔이 참 좋네요. 이 홍가리비라고 색깔이 좋아요. 예, 홍가리비. 예, 홍가리비. 예. 얼마 됐어 배 탄지? 그탄지 이제 뭐 한 3년 다 돼갑니다. 아이 그래요 이제. 그 우리 허 선장님은 몇 년이나 오셨어요 이걸? 예, 이거 한 50년 경력. 오, 아유 존경합니다. 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신다는 거는 참 대단한 역사를 지니셔서. 아주 이뻐요. 어? 이게 이렇게 이쁠 수가 없네 색이. 예, 색깔이 네. 이제 단풍이라 크기도 하고 홍가리비라 크기도 하고. 단풍 꽃졌고 그죠? 예, 철도 단풍 채도. 단풍 같기도 하고 무슨 부채 같기도 하고 금 참 묘한 쥐고 꺾기도 하고. 예, 오늘도 키워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색깔이 좋아야지 속도 맛있다. 예, 이런 달달하이 맛이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달달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답니다, 달아예. 달다. 예. 드셔보시면 예. 아실 겁니다. 꿀처럼 답니다. 네. 달달한 맛을 맛봐라. 예. 네. 가리비 예. 색깔이 우와. 날 잡수 그러면서 입을 여네. 단맛이 나는 이뻐요. 멍게도 일 안 나고 기저귀도 안 나고 꿀도 안 나고 난 얘기를 듣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게 주걱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떠먹으면 되겠네. 아까 뭐라고 그랬지? 달달하다고 그랬죠? 예. 진짜 타네. 달지예. 바다에 있어서 잡는 줄 알았는데 안 잡지예. 예. 달지예.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 곱게 자라가지고 여기 나왔나? 이야 참. 물 밑에 조금 근데 있습니다. 여기는 물을 안 넣어요? 예, 물 안 붓고 이건 바로 쩝니다. 왜? 요 제에서 물이 많이 나요. 제 몸에서. 물을 품고 있다가 예. 뜨거우면 다 뱉어내는구만 물을. 물이 밑에 많이 있습니다. 가리비 자체에서 육수가 그럼 그 국물이 무지하게 맛있겠네. 국물에 라면도 끼리 먹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아이고. 맛이 이제 다 드셔보셨죠? 예. 잡숴 보시오. 자세히 맛이 참. 있습니다. 이 임금님답시도
좀 짭조름한데 짭짤하게. 밥에다 비벼 먹든지 뭐 찌개다 넣어 먹으면 뭐 국물 맛이 기가 막히겠네. 예예. 음. 그렇습니다. 네, 아 맛있어요. 아이고 가리 많이 가져오네. 네, 오늘 가지고 수고 많이 했네. 오늘 많이 했어 가리비. 많이 하시고. 너가 요래 되네. 아이고 가리비 좋다. 여기가 맛있게 요리해야 되겠네. 네, 요리 맛있게 해주세요. 가리비 요리 달인이 된 지 오래인 평순 씨는 삶아서 할 요리가 있다며 살부터 발라냅니다. 바지락은 삶으면 눈이 좀 찔긴데 이거는 부드러워 눈이 없어. 다른 개조개니 다른 조개들은 삶으면 눈이 센데 이게 이거는 가리비는 이상하게 이게 부드럽고 달고. 그저 잠깐 찌기만 했는데도 냄비 바닥에 진한 가리비 육수가 고입니다. 살했는데 오늘 진짜 보니까 또 사골 그 색깔 것이 바야하게 그렇네. 진하고. 좋아요? 육수가 좋다는데 맛도 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육수다가. 그리고 육수가 좋다 깨지. 가리비 육수는 따로 쓸 곳이 많으니 소중하게 챙겨둡니다. 솜씨 좋은 언니가 뭘 만들어줄 건지 동생은 궁금합니다. 뭐 만들 건데요? 가리비 무침. 사실 가리비 무침에 들어가는 재료는 별게 없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것들이죠. 하지만 평순 씨가 만들면 남다른 맛이 납니다. 동생과 가족들은 언니 솜씨 덕이라고 하고 언니는 가리비가 좋아서라고 합니다만 모두가 미리부터 둘러앉아 기대하는 요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평전 씨가 텃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성하게 자란 이건 뭘까요? 이거 전구지. 경상도는 전구지. 저 서울에서는 부추. 시골에서는 소풀. 소풀이요? 예, 소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산서 이제 계속 있던 그 말이 이어가고 이제 우리는 전구지 이러지. 요 사람들은 소풀이래도. 고성에는 부추를 기르는 집이 많다고 하는데요. 큰 추위가 없는 곳이라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꾸준히 잘라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부추전을 부칠 때 꼭 넣는 게 있답니다. 이건가 본데요. 전구지지만은 방아잎이 들어가야 개운하고 향도 좋고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 태삼 씨는 부추전이 있기도 전부터 아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 태삼 씨뿐인가요? 하나 둘 모인 가족들이 아예 동그랗게 둘러섰습니다. 맛있게 보이네.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날처럼 얼굴 가득 기대감을 품고 말이죠. 이곳 분들은 부추 사랑은 유별난데요. 고성 부추는 특유의 맵싸한 맛에 은은한 단맛이 감돌아서 각별히 사랑을 받는답니다. 여기는 부추전하고 이런 게 없으면은 제사를 못 지는 줄 아는 거라. 제사상에 꼭 올려 잔치할 때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 아들 장계 갈 때 그 부추전을 달아야 되나? 한 달아 해가지고 이게 그래 가지고 먹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가리비까지 넣었으니 그 맛이 어련할까요? 평순 씨가 한참 동안 바지런히 부쳐 내 것만 젓가락 몇 번 오가고 나니 가리비 부추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추전 앞에서는 가족도 없네요. 왜요? 네. 맛있어요. 없어요. 너무 맛있어 없어요. 얼마 못 먹었는데 없어요 지금. 순식간에. 집 앞 10분 거리에 바다와
흙이 키워낸 고성의 맛입니다. 평순 씨가 시락을 준비합니다. 원래는 말린 무청을 시락이라고 하지만 여기선 배추 겉잎과 얼갈이도 그렇게 부른다죠. 시골에는 시락고기라. 시골에는 시락고기라고 하기도 하고 시래고기라 하기도 하고. 네, 아까 가리비찜에서 나온 육수가 이때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진한 가리비 육수만 있으면 고기 국물도 필요가 없다는군요. 정말일까요? 미역국이라든가 시락고 이런데 홍합이나 조개를 해조류로 이어 끓여 마시지 소고기 있는 건 안 좋다 해. 소고기는 게임이 안 돼, 못 살아. 그래갖고 훨씬 가리비용 고기 소고기보다 더 맛이 있어. 그건 다 먹어보면 알지. 된장 약간의 시래기 묻히고 파마늘 조금 넣었을 뿐인데 가리비 시락국 한 그릇에 마음 든든해지면서 더 바랄 게 없어집니다. 이게 가리비장? 네. 볼 수가 있나? 그거 있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네, 간장빛이 벌써 들었네. 어휴. 맛있으면 드셔보시죠. 이야, 이건 정말 설탕을 안 주고 먹는 것 같아. 진짜 설탕 안 넣었어요? 예, 설탕 안 넣고. 이야, 무지하게다네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달더군요. 자, 아유, 이게 전부 가리비 잔치네요. 네. 이게 듣자 하니까 가리비가 알을 그렇게 많이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번에 1억 개라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가리비는 탄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풍요로운 가정을 뜻하기도 한다죠. 가리비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족의 삶도 꼭 그렇게 보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어쩌면 금방 질릴 것도 같은데.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이 경남 지역에서 딸들이 시집 갈 때 이 가리비를 싸서 그걸 보내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맛있으니까 그 가족들과 놀아 먹어라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주걱처럼 생겨서 남 퍼주기 퍼서 먹는 거니까 이게 부자가 되고 건강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 게를 한번 먹어봐야 돼. 맛있고 예쁘고 뜻도 참 좋은 가리비 밥상입니다. 섬은 정말 시 같다고 하던데 시상이 떠오르시지 않으시는지요? 네. 혹시 청산별곡을 아시고 계시죠?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하는 고려 가요죠. 그런데요, 청산별곡 2절을 보면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바다에 살얼이랐다. 나문제 나물이랑 굴조개 먹고 바다에서 살얼이랐다. 그냥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서 가고 싶은 이상향을 노래한 고려시대 대중가요라고 봐야죠. 굴이랑 조개랑 먹으면서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바닷가. 이곳 경남 고성과도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섬마다 무슨 한 구절의 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